이상우는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했다. 20대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30대에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성실하게 운영했다. 그렇게 40년을 일하니 제법 자산이 모였다.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했을 때 그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좀 즐겨야지. 젊었을 땐 일만 했으니 이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겠어. 상우는 자산이 있으니 노년이 편할 거라고 믿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면 그만이었다. 그래서 그는 오랜 꿈이었던 해외여행부터 시작했다. 처음엔 가까운 일본과 동남아를 다녀왔다. 패키지 여행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호텔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 점점 더 좋은 곳을 가고 싶어졌다. 유럽, 미국, 남미까지 한번 나가면 상당한 돈이 들었지만 상우는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일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잖아. 이제라도 누리는 게 뭐가 나빠? 문제는 여행뿐만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만나면 늘 밥값을 계산했다. 젊을 때 고생했으니 이젠 좀 써야 한다는 생각에 아끼질 않았다. 후배들이 찾아와 형님, 고기 한번 사주십시오. 하면 호탕하게 계산했다. 친구들이 요즘 형님 덕분에 잘 먹고 다닌다며 웃으면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였다. 그래도 상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 나이에 아껴서 뭐해? 남들 다 쓰고 사는데 난 그동안 못 썼으니 지금이라도 써야지. 은퇴 후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싶었다. 친구들과 골프를 시작했고 좋은 장비도 샀다. 초보라서 비싼 거 필요 없어 하다가도 막상 가보면 친구들이 쓰는 고급 골프채를 보고 욕심이 났다. 결국 비싼 클럽을 사고 좋은 옷도 맞췄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다녔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어느새 남은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상우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다. 아직 남아 있었고 그는 그 돈이 끝없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요즘 돈을 너무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래도 좀 아껴 쓰셔야죠. 이젠 고정 수입도 없는데. 상우는 기분이 상했다. 젊었을 때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신이 쓰는 건데 왜 아들이 간섭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상우는 처음으로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남은 돈은 예상보다 적었다. 이렇게 많이 썼다고? 아니야, 아직 괜찮아. 충분히 남아있어. 그는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그는 아직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노년은 이제 막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상우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기대했다. 젊었을 때 악착같이 모은 돈이 있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처음엔 친구들이었다. 젊었을 때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 자주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어느새 그를 돈 많은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형님, 요즘 골프장 다닌다면서? 이번에 새 클럽 하나 샀는데 한번 써볼래? 아, 그런데 연습장 비용이 좀 나가서 말이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부탁이 점점 잦아졌다. 누군가는 사업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 했고, 또 누군가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상우는 사람을 믿었다.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처럼 언젠가 그들도 갚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돈 얘기를 꺼내면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아유, 형님, 아직 어렵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해결될 거야. 그 말이 반복될수록 상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가족들의 태도도 변했다. 손주들은 처음엔 사랑스럽게 찾아와 할아버지 최고, 를 외치며 안겼다. 그런데 그들의 방문 목적이 용돈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다 새 스마트폰인데 나도 바꾸면 안 돼요? 이번에 해외 연수가 있는데 등록비가 좀 비싸요. 할아버지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상우는 속으로 망설였지만 결국은 지갑을 열었다. 그런데 용돈이든 선물이든 한 번 주기 시작하니 요구는 점점 커졌고 거절하면 손주들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섰다. 아들도 가끔은 눈치를 주었다. 아버지,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애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며느리는 은근슬쩍 말했다. 아버님 덕분에 많이 버팀목이 되네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상우는 기분이 묘했다.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진 않았지만 점점 요구가 당연시되는 것 같아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직접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집 한 채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살기가 빠듯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생을 노력해 일군 재산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에게서조차 부담스럽다는 듯한 태도가 보였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걱정해야 하는 건 바로 자신이었다. 남아있는 돈을 계산해 보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상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믿었던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따뜻했지만 그 돈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뭔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이상우는 점점 불안해졌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로 모아둔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한때는 돈이 있기에 가족과 친구들이 가까이 있어주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관계마저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평소 믿고 있던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 큰 돈이 필요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상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여러 번 돈을 빌려줬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절대 더는 안 된다. 통장을 열어보니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들을 돕기 위해 마지막 저축마저 건넸다. 그 순간 이상우는 알 수 없는 허탈함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며칠 뒤 상우는 친구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형님, 아드님이 요즘 투자한다고 돈을 많이 쓴다던데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돈을 빌려갔지만 정작 그 돈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묻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가족 먹여 살리느라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상우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자신을 위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쓴 돈이었다. 그런데도 아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날 저녁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젊었을 때는 돈이 곧 행복이라 믿었다. 돈이 있으면 가족도 친구도 좋은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며칠 후 남은 돈이 거의 바닥나자 아들은 슬그머니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손주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항상 명절이면 들렀던 가족들이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졌다. 과거에는 상훈을 찾아와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이제는 연락이 뜸해졌다. 오히려 상훈이 먼저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말로 대충 얼버무렸다. 돈이 있을 때는 다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루는 상훈이 동네를 걷다가 오랜 친구였던 박노인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상훈과 같은 처지였다. 젊었을 때 성공에 돈을 벌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 퍼주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상훈아, 돈이 없으면 결국 혼자야. 나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해. 남은 거라도 지켜야 한다. 그 말을 듣고도 상훈은 쉽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박노인의 처참한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다. 결국 남은 것은 외로움뿐이었다. 어느 날 상훈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작은 예금마저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냉정했다. 고객님,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으로는 생활 유지가 어렵습니다. 계획을 다시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모든 걸 다 주고도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상훈은 텅 빈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텅 빈 통장을 손에 쥔 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이상훈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삶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돈마저 건넨 이후 그는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서서히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적막해지는 집안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날도 홀로 식사를 하던 중 오랜만에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이번에도 돈을 요구하려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이번 설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말에 상훈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돈이 있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던 가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찾을 이유가 없어진 듯 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는 덤덤한 척 말했다. 하지만 전화가 끊기자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훈은 점점 더 자신이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손주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는 손주들이 자신을 기억조차 할까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였던 박노인을 다시 만났다. 박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고 어딘가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상훈아, 너도 이제 알겠지? 돈이 있을 때만 사람이 모이고 없으면 다들 떠난다는 걸.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너처럼 다 퍼줬어. 가족이 원하면 다 줬지. 하지만 남은 건 이 허름한 방 한 칸뿐이야.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조금이라도 남겨둘 걸. 박노인의 말이 상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남은 돈이 없어진 순간 자신도 박노인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또렷해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돈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이대로 혼자 쓸쓸히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야 할 것인가?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우는 오랜 시간 고민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무력하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서 볼 것인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서 텅 빈 시간을 보내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후회한들 무엇할 것인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인지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서늘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박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이전보다 생기가 돌았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근데 넌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박노인은 웃으며 벤치에 앉았다. 형님, 난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이상우는 의아했다. 얼마 전만 해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박노인이 어떻게 갑자기 달라졌을까? 무슨 말이야? 형님, 돈 잃고 가족도 멀어지고 나서 한동안 나도 바닥이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더 불쌍해지겠더라고. 그래서 내 몸이라도 움직여 보기로 했지. 움직여보다니 무슨 일을 한 거야?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 처음엔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었지. 근데 몸을 움직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이제는 가게 사장이 나한테 홀 관리를 맡길 정도야. 그 덕에 밥도 공짜로 먹고 조금씩 돈도 모으고 있지. 이상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던 박노인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찾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형님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봐. 사람 만나고 몸을 움직이면 생각보다 살만해진다니까. 그날 밤 이상우는 오랜만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삶을 후회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작은 시장을 돌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다. 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시장 한쪽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그를 받아주었다. 설거지부터 하면 돼요. 대신 급여는 많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으면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 움직이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이상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힘들었지만 그는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다. 예전처럼 큰 돈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그가 일하는 가게로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다. 낯빛이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상훈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모든 걸 바쳐 사랑했던 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괜찮다. 너도 내 삶을 살아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아들은 놀란 듯한 얼굴을 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무조건 받아줬을 테지만 지금의 이상훈은 달랐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니까. 아들이 돌아간 후 이상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삶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돈이 사라져도 가족이 멀어져도 그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과 마주했다. 젊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제대로 살기 시작했구먼. 이상훈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그는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었다. 이상훈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그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돈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때로는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이 겪었던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믿고 모든 것을 주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외로움과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라져도 가족이 떠나도 자신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